이번 시즌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야구를 보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롯데자이언츠가 단장이 바뀌면서 잘못됐는데 처음에 허문회 감독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문회 감독도 키우면서 수석 코치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수단하고 소통을 잘한다 해가지고 아마 선수들의 인기 투표에서 1등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일설에는 뭐 구단에서 통솔하기가 좋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꼬였다. 예, 사장도 다른 야구 아닌 데서 온 사람이고 단장도 사실 한국 야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뭐하다 온는지 모르겠지만은 와가지고 단장하는 그분도 처음이고 감독도 처음 아닙니까? 그럼 이게 3일체가 전부 신인인데. 자, 회장님 이어서 WBC 얘기 좀 이어갈게요. 이번에 저조한 성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네네. 회장님 보시기에 어떤 점이 가장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번에 WBC를 하기 전에 이미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 일본 신문도 보고 일본 인터넷도 보면서 일본 프로야구의 움직임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그 선수 멤버들이 정말 막강하더라고요. 일본 선수들이. 사실은 그 버금가는 선수들이 한 팀 더 꾸려도 돼요. 그 정도로 일본에는 선수층이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번에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한국 언론에서는 계속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 그러고 감독이나 선수단들도 애리조나에서 충실히 연습을 하고 자신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봐도 어느 순간에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런데 첫날 그 오스트레일리아랑 했지 않습니까? 졌죠. 오스트레일리아랑 하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그 데이터도 부족했고 또 그동안에 뭘 준비를 했나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대표급 투수들을 거기 이제 선발령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한 팀에서 우리 국내인으로서는 1, 2위 다투는 그런 투수들이 제대로 스트라이크를 꼽지도 못하고 구위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국이라는 좁은 물에서는 먹힐 수가 있었는데 그 국제 무대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물론 뭐 많은 야구인들도 그렇게 느꼈겠지만은 역시 야구에도 이제 체력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죠. 사실 체코슬로바키아나 이런 팀이 그 정도의 그 어떤 화력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160km 사사키 공도 홈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거에 뭐 미국, 일본 다음에 한국이다 이런 자만심을 이제 버려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물론 이제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감독 이강철 감독이 너무 덕장 같아요. 좋은 말로 덕장. 나쁘게 말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감독이 되면은 뭔가 이 결단력도 있고 또 이 선수들의 어떤 그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전장에 나가면 냉정해야 됩니다. 이겨야죠. 그렇죠. 이겨야 되죠. 근데 TV만 봐서 평하는 것이지만은 병살타를 치고 들어오는데도 박수를 쳐주고 한다.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최근의 프로야구의 트렌드가 좀 그랬습니다. 감독이 무조건 이제 취업시키는 것이 무슨 취업리더처럼 잘한다 하는 이런 추세로 끌고 왔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양해야 되고 뭔가 좀 감독이 어렵고 무서운 면도 있어야 선수들도 군기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감독도 그랬고 적절하니 그러면은 투수들이 흔들릴 때 투수 코치들은 뭐 했느냐 한 번씩 올라가서 또 기분 전환도 시켜주고 흐름도 끊어야죠. 끊어야 되는데 그런 면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흔들린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당황했다고 할 수 있죠. 예상치 않은 뭐 가볍게 생각했던 호주가 이렇게 잘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그 다음날 일본이 상대라는 것이 이제 더 우리를 짓누른 거죠. 그러니까 야구는 야구로서 끝나야 되는데 야구에다가 거기에 이제 반일 감정 또 정치 감정, 정치색
이런 게 들어가니까 무조건 일본은 이기고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감독이나 선수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감독의 입장에서도 왜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전에서 투수를 풀가동 안 했느냐 하는 거는 사후 약방문 같은 소리고 네. 그 당시로서는 이강철 감독도 일본전에서도 정말 콜드게임 지는 건 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다 놓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봤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또 안타까운 것이 이제 추신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우진 선수 또 뭐 김광현, 양현종은 왜 보냈느냐 그리고 타자도 이제 김현수가 언제 뜨냐 사실 그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네. 그 우리나라 야구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외국 선수들 던지고 받고 하는 걸 보면은 양현종이나 김광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무브먼트라든지 스피드 갖고는 아주 치기가 좋은 공들입니다. 그런 공들이. 어정쩡해요. 차라리 유희관이가 나을 정도예요. 유희관 선수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는 생소하니까. 그렇죠. 생소하죠. 뭐 1, 2회 정도는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공이 제일 안 좋은 게 한 145에서 150km 정도의 강속구. 이거는 그냥 프리배팅입니다. 그냥. 배팅볼. 그렇죠. 배팅볼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공 자체에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벌써 제 눈에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특정인을 거명해서 그렇지만은 오자로 시작하는 어떤 네. 투수 같은 경우도 네. 아직도 지금 마무리 투수로서 뭐 이렇게 국내외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네. 벌써 이제 그만둘 때가 다 됐거든요. 저는 그리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너무 그 어떤 우리나라 수준 자체가 워낙 이제 많이 떨어졌죠. 물론 몇몇 좀 출중한 선수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견딜 수는 있습니다. 네. 견딜 수는 있으나 그게 이제 국제용은 아니다 이거죠. 국내용이죠. 우리나라 야구가 수준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죠. 근데 원래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다는 건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래도 강운을 많이 했죠. 옛날에는 잘했는데. 강운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좀 무슨 얘기지만 강운이라고 하면 훈련을 많이 했다. 예, 스파르타식 훈련을 했죠. 네. 그리고 정말 그 뭐 체력적인 그런 것도 많이 그 상승시켰고 향상시켰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자가 된 거죠.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에 올랐다 싶으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이런 것이 이제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절박함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예. 그 훈련량을 늘려야 늘려야 된다라고 됩니다. 말씀하셨던 예. 거군요. 그래야 질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뭐 이만수도 그러더라고요. 이만수 감독도 네. 뭐 김성근 감독을 비아냥거리듯이 뭐 우리나라가 말이지 너무 훈련 적게 해서 진 게 아니다. 뭐 훈련은 그 정도면 된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 추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미안하지만 이만수 감독은 실패한 감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훈련을 많이 한 선수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몸에 체득이 돼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런 얘기는 있어요. 속설에 타격은 선천적이고 수비는 훈련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는 훈련에 의해서 크게 강화가 됩니다. 네. 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배트를 100번밖에 안 휘두르는 사람하고 3000번씩 휘두르는 사람하고 같을 수 없겠죠.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장훈 선수 같은 선수도 옛날에 왕정채나 이런 사람들이 하룻밤에 2500개 3000회를 스윙하지 않으면은 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정도 노력을 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뭐 선수 내구성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꾸 투수들도 몇 개 못 던지게 하잖아요. 옛날에 250개까지도 구대성이 던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동원이도 뭐 150개님 이런 거 예사로 던졌거든요. 며칠씩 연투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를 던질 정도의 체력은 돼야 되는데 체력은 필요하다. 요즘은 뭐 한 89 던지면은 뭐 이제 바꿀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컨트롤이 특별히 뛰어나진 것도 아니고 결국 뭐냐 이거죠. 전체적인 실력의 저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 그 또 안타까운 게 네. 추신수 이야기나 양준혁
네. 그 위원이 양신.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WBC에서 비판적인- 조금 뭐 비판적인 시각이라기보다도 네. 말이 조금 거친 부분이 있었지만은 네네. 그거는 중국에게 지면은 배 타고라고 한 거지 음. 일본에게 졌다고 배 타고라는 소리도 아니고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게 야구냐 뭐냐 도대체. 근데 이거를 김현수 선수가 너무 이번에 주장이었죠. 예, 물론 이제 자기로서는 선수단의 사기를 생각하고 음. 또 보호해 준다는 입장에서 자기가 촉대를 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거는 좋은 선의에서 한 비평을 너무 좀 신경질적으로 사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국가대표나 스타 플레이어가 되고 연봉을 그리 받으면은 팬이나 또 선배나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줄 아량을 가져라 하는 그걸 포함한 수당입니다. 그 수당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수당이 해야죠. 네. 그거 안 할 바에야 그러면 자연인으로 있어야죠. 그럼 아무도 욕할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욕이 아니라 비평하면 달려들 수가 있지만은 일단은 공인 아닙니까? 그렇죠. 공인이고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 그 성적 내고서 할 말은 많겠지만은 유구무원이죠. 말을 아껴야죠. 그런데 역없이 자기 감정을 내세우고 뭐 대표 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그렇죠. 말아라. 그건 양신을 완전히 그냥 저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이강철 감독도 거기에 고무됐는지 갑자기 또 와서 투수 기용에 대해서 또 맞습니다. 얘기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 반성하고 네. 설사 또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게 언론이고 그게 일반 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를 그냥 겸허하게 처음처럼 모든 게 제 탓입니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최근 인터뷰였던 예. 부분들까지 짚어주신 거죠. 예.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도 보니까 그 일본이 WBC에서 미국을 이겼지 않습니까? 네. 이겼습니다. 3대2로 이겼는데 이미 일본은 이제 넘사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기기가 참 어렵다. 앞으로 하려면은 각고의 노력과 과학적인 기술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만수 전 감독이 하는 얘기는 과학적인 어떤 그 기구나 트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훈련 시간을 줄이고 각자 잘못된 부분을 보충하자 이건데 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과학적인 기구와 이론을 활용해서 더 강원을 하면은 네. 또 실력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공부 못한 놈이 아니 3시간 와서 꼴등하는 놈이 6시간 해야 중간에라도 가지. 똑같이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지. 1등 흉내 내가지고. 그렇죠. 도태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겸허하게 이제 일본은 우리 상대는 넘어섰다. 그럼 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달래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롯데자이언츠 좀 예, 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번 시즌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야구를 보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이 정도는 좀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네. 처음부터 롯데자이언츠가 단장이 바뀌면서 잘못됐는데 네. 처음에 허문회 감독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문회 감독도 키우면서 수석 코치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수단하고 소통을 잘한다 해가지고 아마 선수들의 인기 투표에서 1등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으로 왔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또 일설에는 뭐 구단에서 통솔하기가 좋아가지고 이제 초보 감독들은 아무래도 목소리가 작으니까 네. 이제 활용하기가 좋아서 데려왔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건 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꼬였다. 예, 사장도 다른 야구 아닌 데서 온 사람이고 계열사 사장하다가 온 사람이고 단장도 사실 한국 야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또 프로야구에서 뭐 족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뭐 하다 온는지 모르겠지만은 와가지고 단장하는 그분도 처음이고 감독도 처음 아닙니까? 그럼 이게 삼일체가 전부 신인인데 네. 참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걸 기대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프론트가 너무 선수단을 지배해도 안 되고 네. 또 선수단이 프론트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세력이 비슷하게 협조하면서 견제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한쪽이 프론트가 강해지면은 또 이제 감독이
바보가 돼버리고 통솔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감독이 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자기 감독이 되면은 모든 성적에 따라서 자기의 진퇴가 결정되니까 자기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단장은 기분은 안 그렇거든요. 자기가 스카우트해온 사람, 자기가 유망하다고 본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자꾸 쓰라고 본의 하는 압력을 유무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의 3년을 단장이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사장이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성적이 나빠지면 팬들이 몰아내니까 자기는 자기 색깔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됐고 그러면 중간에 1년 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꿨을 때 왜 또 레리 서튼을 썼느냐. 그때 김태형 감독에 대한 얘기도 좀 돌았는데. 그렇죠. 그때 김태형을 저는 쓰라고 했는데 네. 그때 김태형 감독은 두산의 감독을 했기 때문에 네. 1년 반 전에는 올 수가 그렇네요. 없었죠. 오기가 좀 애매했죠. 아. 예, 그러면 올해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좋았죠. 그럼 네. 그때는 이제 김경문이라도 갖다 썼어야죠. 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거물급 감독들은 전적이 있고 실적이 있으니까 네. 프론트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우지좌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론트 입장에서 약간은 좀 부담스럽겠네요. 그럼 많이 부담스럽죠. 아, 그리고 그렇구나. 우승을 하더라도 네. 우승을 했다. 그러면 그게 단장이나 사장의 지적이 안 되거든요. 감독의 몸으로 이번에 갈수 김태형 있겠네요. 감독이 와서 됐다. 김경문 감독이 와서 됐다 하면은 그게 모든 게 스포트라이트가 감독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게 미묘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팬들은 모르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그러니까 프론트는 음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음지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공로는 선수단에게 보내고 이러면은 자기의 사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제 그룹에서는 그런 프론트의 입장도 고려해 줘야죠. 그런데 단장이나 사장은 자기가 얼굴을 내려고 그러고 감독은 감독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물급 감독들 뭐 김성근 감독이나 뭐 김응용 감독, 김태형 감독 이런 감독들은 김경문 감독 이런 고집들이 얼마나 셉니까? 자기 또 나름대로의 사단이 있고 그렇죠. 코칭 스텝 선정부터 여러 가지 대우 문제 또 작전 문제, 운영 문제 이런 데에 있어서 자기들 양보를 안 하거든요. 잘.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는 이제 끌려가는 입장이 되죠. 잘못하면. 그렇죠. 예, 그걸 노련하게 그거를 같이 공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렵죠. 예, 그거는 연륜도 있어야 되고 또 김태형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더라도 좀 리스펙트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단장이나 사장이 야구계의 대선배라든지 또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라든지 네. 뭐 이런 존경할 만한 면이 있으면은 또 따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사장이네 단장이네 해가지고 막 강요를 하면은 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실적을 냈는데 당신네들 그리 잘하면 왜 옛날에 못했어 하는 절 깔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고 사실은 롯데는 작년에 최고로 절의 찬스였습니다. 작년에요. 네, 레리 이대호 서튼이 선수가 마지막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네. 레리 서튼을 바꿀 수 있는 감독을 바꿀 수 있는 최절의 찬스였죠. 네. 그러면 김태형 감독 같이 좋은 감독이 있는데 그걸 왜 레리 서튼을 더 연장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 양반이 감독으로서 뭐 뛰어난 무슨 용병술이 있었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야구단은 야구단대로 할 말이 있겠죠. 그분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이 이제 적응이 됐고 또 그분도 한국 프로야구를 익숙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써먹을 만하다. 그럼 롯데자이언츠는 무슨 감독 양성소입니까? 신인 감독들이라고 맨날 불러가지고 이름 없는 선수 감독들을 계속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실패하고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네. 뭐 금년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번에 뭐 레리 서튼이 운이 좋아서 뭐 한 3등 안에 들어가면 또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안 되면은 이제는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라 한 거는 저는 전제가 있었어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해본 사람.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리그도 겪고 일본 NPB에서도 우승을 해본 감독이 와야 네. 동양식 야구를 압니다. 이 색이.
그렇죠. 소위 막 스몰볼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네네. 뭐 일부 스몰볼의 반대 개념이 롱볼이라고도 하고 빅볼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이제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김성근 감독 같은 분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로이스터 골이 나는 겁니다. 네. 수가 다 보여요, 그 사람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했거든요. 로이스터 갖고는 4강 간다. 절대 우승 못한다, 저 사람은. 왜? 생각이 너무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식으로. 그 원칙에 들어가면은 바꿀 생각은 안 해요. 맞아도 걔를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식의 KBO식의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빨리 정립을 한 사람이 김태형 같은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을 이제 데려오기를 바라고. 네. 선수는 저는 이제 그 이번에 군대에서 제대하는 그 손성빈, 예, 그 수원 장안고등학교라고 하는 포수, 그 선수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그 선수가 좋아 보이고 뭐 윤성빈이도 살아나야 되는데 네. 부산고등학교 출신의 초대형 투수 윤성빈이도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뭔가 이번에 좀 바뀐 코칭 스태프들이 좋은 그 결과를 좀 냈으면 하고 네. 제가 좀 우리 팬들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네. 우리 전준우 선수. 전준우 선수면 루키는 아닌데 예. 고참이잖아요. 고참인데 네. 그것보다도 최근에요. 예, 활약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한 3, 4년 전에는 병살타도 많이 치고 별 그렇게 활약을 못했지만은 작년, 재작년에는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근데 그 연봉 계약할 때 FA 때 40억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네. 뭐 타팀에 있는 애매한 선수들 100억씩 받고 150억도 받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전준우 선수가 그 사람들의 반도 안 냈나, 3분의 1도 안 냈나 생각하면은 네. 롯데 자이언츠에서 금년 말에 또 협상을 한다면은 조금 그런 몫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예,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고. 그렇죠. 안치홍 선수나 전준우 선수나 전부 이제 그런 선수들이 안타깝고 그리고 뭐 최근에 워낙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목의 대상이죠. 근데 저는 뭐 감독의 용병술 이걸 많이 보고 있고 프론트 오피스의 그 여러 가지 운용 능력 네. 이거를 눈여겨 살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해운인으로서의 삶 또 야구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 예. 앞으로의 계획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그 1992년 마지막 우승 단장으로서 네. 여러 가지 그 한때 2019년에 이제 센세이셔널하게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저에 대한 그 러브콜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언론 매체에서 접근해 와서 네.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런 매스컴을 많이 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써달라 또 이제 영화를 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작 그 사인까지 다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화 산업이 워낙 그 침체기에 들어가서 지금은 영화를 지금 만들 입장이 안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제 내일 하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네. 그걸 좀 팔로우하고 싶고 지난번에 이제 쓰다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 소위 뭐 가칭 필승 전략 롯데자이언츠 시즌 2 네. 그걸 썼는데 저는 이제 전문인에 준한 걸로 썼어요. 근데 출판사에서는 너무 내용이 어렵다. 너무 좀 프로페셔널하다. 그래서 쉽게 써야 되지 이렇게 쓰면은 책이 안 팔릴 수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일단은 다른 쪽에서 내든지 다시 개필해 가지고 네. 새로 내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또 그동안 멈췄던 외국어 공부도 좀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피플인사이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네. 깊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해운이로서의 삶 또 야구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좀 깊은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 역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좀 시즌이 개막되면 네. 야구 이슈로도 한번 더 모셔서 야구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의 주역이십니다. 송정규 전 롯데자이언츠 단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